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미국 증시가 실적 발표들을 하고 있죠. 간밤에도 미증시의 영향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메타버스 플랫폼의 상승과 함께 네이버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 시장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선진국전략의 최보원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마침 연구원님 속보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에서 22일 정도 한국에 와서 저희 대통령을 만난다고 합니다.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 이것은 이례적으로 전례 없이 굉장히 빠른 시기죠. 대통령이 10일 날 취임을 하는데 11일 만에 첫 한미 정상회담을 치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온다고 하네요. 분명히 이런 부분도 연구원님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하는 포인트가 될 텐데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지 예상을 좀 해주십시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쪽 전략을 담당을 하기보다는 해외 쪽 전략을 담당을 하는 만큼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생각보다도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무역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는 인도와 같은 지역들이 러시아와 계속 또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도 태평양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쿼드가 또 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시기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가 계속해서 갈팡질팡을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동맹을 좀 강화를 하고자 하는 입장이 조금 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바이든 정부와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도 그리고 일본과도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과의 좀 관계를 또 이제 중요시 생각을 하지 않는가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그리고 저희 자막도 나가고 있지만 우리를 먼저 찾은 것에도 분명히 좀 함의가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을 연구하는 학도 입장에서 앞으로 한미연합훈련도 실시하고 더욱 동맹을 강화하게 되면 북한이 더욱 긴장하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측면도 있고 일본이라는 국가 그 사이에 있는 이제 한국이라는 이제 지리적인 특징도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를 공급을 하는 측면에서 공급망을 강화를 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좀 보실 수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속보가 나왔으니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 이런 측면이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을 3월 말에 발표를 했을 때에도 상당히 공급망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를 시키고 싶어하는 이러한 측면이 바이든 대통령은 보여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측면인 만큼 이번에도 어느 정도로 이제 동맹적인 측면 그리고 지리학적인 측면에 더해서 아무래도 이제 공급망 측면도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해소를 시키기 위한 움직임으로 좀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공급망 이슈가 지금 인플레이션만큼 중요한 주식시장의 어떤 악재인 만큼 이 부분이 특히 우리나라를 통해서 해소가 된다면 뭐 나쁘게 볼 이슈는 전혀 아닐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뭐 원유를 생산해서 수출하고 이러지는 않지만 이 반도체 칩이라든지 다른 이제 국가 간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인도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생각했던 것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하고도 어떻게든 동맹을 강화를 하고자 하는 입장이 사실은 지난해 말부터도 강하게 좀 보여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사실은 4월에 증시가 많이 흔들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해서 좀 심화가 되고 있고 이번 주에도 아시겠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제 러시아와 좀 관계가 좀 악화되는 이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뭉치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바이든은 취임을 하기 이제 전부터도 계속해서 강화를 했던 게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을 하자라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도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 또 긴장할 수 있는 요인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중 분쟁이 주식시장엔 정말 악재거든요. 맞습니다. 자,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에 실시가 된다는 속보가 전해져서 마침 연구원님께서 오셔서 정말 저희가 가장 빠르게 아마 분석을 잘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주식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이슈인 만큼 저희 계속해서 팔로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미국의 실적이 점점 발표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성적표는 어땠다고 평가하십니까? 사실 지금 실적 성적표만으로만 보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S&P 500 지수의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과 같은 경우에도요. 실적 발표 이전보다도 매출도 이익도 전망치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실적을 주목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요. 방금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불확실성 요인들이 계속해서 더해지면서 변동성 장세가 생각보다도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확실히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실적을 좀 확인을 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화가 될 수가 있는 만큼 4월 말 그리고 5월 초에 집중이 되어 있는 실적 발표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S&P 500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심리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 개선의 연속성에 의문을 갖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아니면 혹은 긴축 속도도 워낙 생각보다 빠르다. 근데 다 알고 있는데도 닥치면 또 불안한 거 봅니다. 네. 긴축이라는 게 사실은 단순히 긴축이라기보다는 앞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고 긴축이 어느 정도 빨라지더라도 이게 목적이 이제 경기 성장을 조금 이제 완만하게 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경기 둔화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긴축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시가총액 비중이 큰 성장주들과 같은 경우가 좀 조정을 또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등락이 반복이 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시기에 실적을 보셔야 되는 이유는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실적에 따라서 주가 등락이 크게 나뉘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실적 발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확실히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씩 오르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씩 조정을 받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 주목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보니까 기술주 중에 나스닥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나스닥이 4월 이후에 10% 넘게 빠진 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예요. 이 정도니까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실적이 이렇게 좋아도 개선이 안 나타나고 나스닥이 안 좋으면 우리도 반도체에 분명히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떨까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분위기가 개선이 될 가망성은 없어 보입니까? 나스닥이 사실은 실적만 보시면은 그렇게 뭐 안 좋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덜한 상황이지만 지금 이렇게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 거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좀 커졌고 여기에서 이제 장기적인 성장 기대감으로 올랐던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제 우려가 또 커질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이제 개선이 되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완화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그런 기업들을 좀 선별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최근에 내신 보고서 제목이 상당히 뭘까요? 재밌었는데 코카콜라에 대한 보고서 내놓으시면서 네. 러시아도 막지 못한 음료 수요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코카콜라 매출이 안 줄었나 봐요? 안 줄었달까? 러시아는 네. 코카콜라는 러시아에서 좀 물러났습니다. 그런 영향이 또 반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를 기존의 수준을 유지를 했다라는 측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은 코카콜라를 예로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영향이 경제 지표에도 반영이 되고 있지만 기업들의 실적에도 다이렉트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러시아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견조한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 매력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 이런 필수 소비재 중에서 코카콜라를 비롯한 음식료들도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주가 상승 탄력이 좋은 것은 또 하나의 함께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실적도 좋았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리오프닝과 관련된 기업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단순히 리오프닝이라는 것에 더해서 금리 상승 부담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라는 측면에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확산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미국도 과거의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의 시기였던 6, 70년대와는 다르게 소비 구조가 상당히 좀 다각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측면에 맞춰서 실적이 계속 개선이 되는 기업들, 단기적으로는 필수 소비자 업종들을 주목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실적 모멘텀 부각이 되는 시기에는 낙폭이 컸지만 이렇게 실적이 양호한 이런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애널리스트에 듣는다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최보원 선진국 전략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